100주년이면은 2011년? 그렇죠. 2011년 12월 14일 날 네. 이 처음으로 이 소녀상이 이 설립이 됐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2011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이 소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된 계기를 보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투쟁의 역사하고도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 위안부였다. 내가. 최초로 고백을 네, 했던 일이죠. 이게 91년이었고요. 예. 그 이듬해인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에 수요 집회가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시위가 20년이 되던 해가 그 2011년이었고요. 12월 14일에 수요 시위가 100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천차죠. 예, 1000번째 수요 시위를 맞이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그때 처음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할머니들이 어떤 투쟁의 역사 그리고 시민들과 연대의 어떤 상징이 돼서 예. 뭐 국내 각지 해외에까지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됐고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소녀상을 또 어떻게들 생각하시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추운 날에 춥지 말아라 이러면서 목도리도 들려주고 털모자도 씌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털모자를 쓰고 이제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소녀상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3년도에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지금 저 장면 나오네요. 그 장면. 네. 그러니까 털모자도 보시는 것처럼 쓰고 방금 그 맨발이었잖아요. 네. 그 맨발에 어떤 누군가가 목도리를 감싸준 예.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맨 왼쪽 사진에 있어요. 네네. 그 이후에 뭐 겨울이면 저렇게 모자도 씌워주고 담요로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이제 한복 이제 입히기도 하고 예. 비가 오는 날은 비옷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그랬고 그래요. 한때는 어떤 경찰관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됐었다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이제 하나된 마음으로 어떤 소녀상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배 교수님,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면서 이 아픔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10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 몇 개가 세워진지 아세요? 왜 그런 걸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국내에 네. 144개가 세워졌고요. 네. 그리고 국외에는 32개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세워졌죠. 국외에는 뭐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까지 다 나갔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이제 우리 정신대 그분들이 이제 수요 집회를 해가지고 일본의 이 정신대 만행을 일본 계속해서 군위안부? 폭로를 했는데 1000회 그 행사를 기념해서 시민들의 성금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이 역시 의미는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한 것이니까 첫 그렇죠. 번째로는 일종의 사회 예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의 양심과 소통하는 소통의 매개체다. 구체적으로는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침략국에 의해서 피지배국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소녀상이 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했습니다만 고초도 많이 겪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철거 위기를 맞는다거나 그렇습니다. 행인들에게 조롱이라든가 테러를 당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쪽으로 가면 이제 산페드로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네. 설치된 지 이틀 만에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철거가 됐고요. 예,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국 LA에 인근에 있는 글렌데일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향해서 일본인들이 뭐 무려 증오 편지를 1,000통이나 보냈지만은 아직까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어떤 테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개 배설물을 거기다 뭐 뿌린다든지 또는 뭐 낙서 테러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뉴욕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을 해가지고 빵가루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3.1절 바로 다음 날 이런 테러를 저질렀고요. 예.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지금 서울 종로에 주일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뚝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뚝에는 보니까 일본의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다 또는 뭐 윤봉기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이제 말뚝 테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9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려 19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한 번도 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평화의 소녀상 좀 우리나라에도 일부 좀 몰지각한 청소년들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 변호사님, 지금 배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의 뭐 테러라든지 조롱행위 이거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소녀상의 이른바 테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형법상 뭐 고발이 들어가거나 할 때도 모욕죄라든지 뭐 명예훼손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특정인이 아니고 동상이다 보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효용을 회한다 하면 이제 우리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단순히 아예 못 쓰게 한다든지 아예 뭐 칠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재물훼손죄가 되지만 네. 경미한 어떤 훼손 정도에 대해서는 또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일본인 테러범은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 말뚝 테러. 네, 말뚝 테러 한 사람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그 재판은 열렸는데 일본으로 가서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강제로 이 사람을 구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 한국에 들어와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만무하고 우리나라 그 법무부에서 그래서 2018년에 일본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자국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협조할 리는 또 사실은 이제 만무하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공전이 되고 있고 그 문제는 사람 우리나라에 만약에 입국하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해버려야 돼요. 입국하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입국을 뭐 할지는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본인도 입국하면 체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공소가 제기된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렸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25년이 흐르면 재판시효라 그래가지고 아예 처벌을 못하게 돼. 또 그런 게 있습니까? 공소시효제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예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이 또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관련 전시회도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 전시회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기념 전시회고요. 예. 제목이 지금 포스터가 나오고 있네요. 네, 희망을 잡고 살아잖아요. 예. 이 희망을 잡고 살아라는 말이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1층 로비에서 열린다고 하고 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었던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예. 또 국회의원회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2012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13일,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찾아가서 국회에서 보시면 열린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서 전시에 관람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